네, 치면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지나간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먼저 코스피 0.08% 등락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2,518포인트. 어제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0.22% 하락하면서 726포인트. 현재 그래도 시장이 2,500선과 720선은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좀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였다는 것, 내일 시장이 어떤 또 방향성을 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홍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돌아온 트럼프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 줄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침에 좀 지수가 굉장히 세게 올라갔습니다. 세게 올라가길래 드디어 이제 저 국내 증시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란 듯이 또 장중에 갑자기 트럼프는 그 연세에 왜 안 자고 그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참 알 수가 없었는데 계속 떠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좀 자라 저는 그랬는데 그거 보고서 제가 느낀 점 딱 하나였습니다. 네. 누가 죄인인가? 왜 뮤지컬? 그러냐면 어저께 제가 트럼프의 취임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잤거든요. 다 보고 잤는데 예. 그 느낀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장을 보고 딱 느낀 게 딱 하나였는데 진짜 미국은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의회에 그 많은 수많은 기업가들과 정치인들 다 모여서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 집중해가지고 그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대단한 의회에 모여서 너 나가라, 뭐 너 어떻게 해라, 뭐 서로 멱살 잡고 뭐 싸우고 뭐 부시고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 네. 이게 증시가 참 이게 그런 거부터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한국의 의원들이 미국에 많이 갔다라고 하죠. 갔는데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텔 갔다라고 하고 있고 왜 호텔에 있었냐? 추웠다라고 합니다. 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원들이 좀 미국에 가서 네. 그런 것 좀 많이 배우고 그런 문화를 좀 가지고 와서 좀 제대로 된 우리나라를 좀 국익을 위한 그런 의회가 되면 아마 국내 증시도 좋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결국 증시가 올라가다 말고 내려간 다음에 다른 나라 다 올라갈 때 우리만 더 못 갔는데 그 네. 이유가 다 그 안에 섞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누가 죄인이길래 그 피해를 다 왜 우리가 다 보고 있는지 네. 참 깝깝했던 하루였습니다.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죠. 이가람 매니저의 매운맛 한 줄평 잘 들어봤습니다. 한 줄평에 이어 사회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역시 이제 뭐 이벤트가 이제 우리 연휴를 앞두고 큰 이벤트는 딱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신고식을 잘 치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롱맨이 귀환하면서 오늘 신고식을 잘 치렀다. 그러니까 스트롱 신고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관세 관련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편 관세 관련해서 빠졌는데 장중에 이제 아까 나오면서 2월 1일 날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은 잘 견디지 않았나.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해서 IRA는 폐지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화당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강하게 얘기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제 올라왔던 거 이제 반납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과연 이제 보면서 이제 이걸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정책 영향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이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민 관련해서 막겠다. 그러면 그쵸.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고 화석연료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투자를 하겠다. 이제 그러면 성장은 하면서 물가는 하락하는 거죠. 석유 관련부터 시작해서 가스. 근데 비미국 물가도 괜찮아질 거다. 네, 고관세 관련해서도 얘기 이제 세 개의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성장하고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비미국 물가는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의 물가 상승과 경기, 물가, 통화 재정 뭐 이러면서 이제
비미국 순환적 회복 하시 그러니까 당장은 안 좋겠지만 조금씩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가겠지만은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관련도 회담을 하겠다 연내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유럽과 더불어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영향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 그래도 보합 시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2,500억 팔았는데도 견조하게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롱했던 트럼프의 신고식.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스트롱 바이 콜은 나옵니까? 국내 시장?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는 거 이제 솔직히 저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했는데 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게 조선주. 그러니까 네. 조선주만 쭉 담았으면 행복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조선주와 같은 업종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주식 중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의외로 또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하락했던 바이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으로 떴던 이제 로봇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상승할 종목 업종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섹터들, 상승할 여력이 있는 섹터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골라가는 전략 오늘 스치면 상한가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조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조선에 가장 또 스트롱하게 밀었던 김응태 매니저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트럼프 왕의 기환이죠. 왕의 네. 기환에서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연설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틱톡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관세를 100% 인상하겠다. 네. 거의 깡패죠. 거의 관세 깡패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이제 우주 항공 관련돼서도 우주 로켓을 쓰면서 화성으로서 이제 우주인을 보내겠다. 그 한마디에 또 아침부터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갭을 띄워놓고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 얘기로서만 오늘 시장에 대한 하루가 딱 끝나가는 모습인데 그만큼 조선업들이 굉장히 또 강하고 핫한 모습이었고 안 올라갔던 그 조선업종들이 거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담으면 후회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도 있지만 트럼프 시대가 이제 막 시작이 열린 것처럼 일단은 트럼프 당선이었을 때 그 시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 속으로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옥석가리게 해서 잘하면은 수익을 좀 크게 내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조선주 좋다 얘기할 때부터 김은태 매니저님 이거 혹시 막 트럼프 취임할 때쯤에 세론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도 했었는데 그때 김은태 매니저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말한 그대로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진짜 트럼프 트레이드가 제대로 좀 시작이 된 건지 두 번째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될지 오늘 시민 상한가에서는 특집으로 트럼프 취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확실하게 잡아보시죠.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돌아온 트럼프. 트럼프의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취임식과 동시에 행정명령도 그렇고요. 오늘 트럼프 뉴스만 쳐도요, 거의 한 뉴스 페이지 한 20개가 넘어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A4 용지 한 장으로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단은 환율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하고요. 또 바이든의 이 친환경 정책을 앞으로 되돌리겠다. 이러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는 좀 떨어지고 전통 에너지는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우주인을 화성에 보내서 성조기를 꽂겠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 일단 골자만 제가 뽑아왔는데 이거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섹터는 별개로 움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서머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왠지 이가람 매니저님이 서머리를 좀 해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딱히 제가 오늘 이걸 할 거라 생각 못 해와서 뭐 사실 제가 오늘 자료는 좀 못 해왔는데 예. 근데 오늘 시장 보신 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내용대로 나타나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오늘 배터리가 많이 내려갔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 행해왔던 그쪽에 대한 정책들을 다 철회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와줬고 특히나 이제 고객들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받는 보조금을 철회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대로 내연기관차를 사던 전기차를 사던 그거는 소비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 국가가 간섭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한 번 더 나타나 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법안 관련된 것들, 법적으로 걸려져 있는 거는 오늘 행정명령 가지고서는 철회가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철회가 된 것이고 진짜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들은 아직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 가서 통과가 돼야 이제 그다음부터가 더 그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때 가서 의회 가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정책은 이행이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일정 놓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조선주 많이 아시겠지만 뭐 조선 쪽은 MRO 사업도 있고 LNG설에 대한 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또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 게 피팅 밸브 섹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뭐 태광도 올라가고 성강밴드 많이 올라가면서 본행제까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하고 오늘도 많이 올라간 것이 유정관, 강관 쪽 섹터가 많이 올라가 줬는데 예를 들어서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뭐 휴스틸이라든지 뭐 휴스틸 아니면은 뭐 세아 제강 지주, 뭐 세아 제강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줬거든요. 세아 제강 지주, 휴스틸, 그 다음에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줬는데 결국 올라왔던 이유는 결국 이제 결국 이제 시추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정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태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온 게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에 대해서 제가 기업에 전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은 지금 약간 테마성, 이슈성에 대해서 뭔가 기관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주 데이터 같은 것들, 데이터가 찍히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또 유정관, 강관 쪽 같은 경우는 문제가 쿼터제라고 해서 이 수출량 자체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열리지는 못하는 곳이 또 이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선도 있고 피팅 밸브와 강관 업체들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상단이 걸리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들 보실 때 이런 것들 걸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조선 섹터와 또 피팅 밸브가 많이 올라가 준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많이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도 그동안 많이 반영하면서 많이 증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세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은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드를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차익 실현을 일부 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대응하던지 아니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의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미증시로 움직이게 되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결국은 실적 장세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서 단순히 올라간 종목들은 실적 발표 구간에 실적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시장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약간 이슈가 나왔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았던 테마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 분명히 화성에다가 깃발 꽂겠다라고 했는데 우주항공 올라간 게 없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뭔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용이 안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 나올 텐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뭔가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순환매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안 올라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트럼프와 관련된 미국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계속 지켜보시되 오늘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제가 아까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취임 전에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뭐다 해서 국내 시장이 그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다시 재현이 될까요? 재현이 된다라고 해도 증시가 이전처럼 급하게 빠진다거나 네.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거나 그럴 상황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적인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 트럼프 트레이더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연속성은 좀 이전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당선 전에 있었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는 연속성이 있게 좀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유기준 매니저님이나 김웅태 매니저님? 이게 연속성이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그런 연속성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시속 게임처럼 오늘은 2차 전지가 내려왔고 또 오늘은 전력이라든지 조선업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또 내일은 반도체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2차 전지가 또 갑자기 또 부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재건주들이 오전장에 강했다가 오후장에 다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여기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쉬어갔지만 내일 또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옥석가리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한번 발언해가지고 이게 바로 시행되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로서 그날에는 올라가겠지만은 뭐 그 다음 날에는 조정받고 나서 또 올라가는 것처럼 아마 그런 식으로서 좀 가지 않을까.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연일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해군에 대한 MRO에 대한 이슈보다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조선업에 대한 이제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엎쳐서 더 가는 거일 뿐이지 이거를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효과로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조선업을 또 좀 더 아예 그냥 실적 그쵸? 자체로 강하게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도 특히나 재건이라든지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루는 가고 하루 쉬어가고 하는 것처럼 이게 오늘 마찬가지로 이관환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 쉬었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보다 내일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전략은 우리가 기존에 거쳤던, 우리가 경험했던 10월, 11월보다는 연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좀 시장 걱정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거든요. 오늘 매니저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거 뉴스는 뭡니까? 일단 뭐 이거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보고서에 오늘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해서 나왔던 기사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민 관련해서 또 나왔고요. 보시면 이제 글자가 좀 작나요? 이민 관련해서 이제 뭐 이민 정책 행정명령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더 세상엔 남자와 여자만 있다. 중간 젠더는 없다라는 것과 나왔고요. 무역 관련해서 멕시코, 캐나다에서 2월 1일부터 이제 관세하는데 그 외의 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중국 뭐 해외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올랐다가 빠진 거고요. 틱톡 금지법 마련할 기회를 주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파리 협약 차익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연방정부법 시행하는데 이제 가장 오늘 주목받았는 게 이제 효율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행동한 게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관련과 더불어 이제 랜드마크 이제 멕시코만이 아니고 이제 아메리카만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랜드마크까지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북한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북한은 더 친밀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예. 아마 백악관에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잘 있는지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해안이 많으니까 또 관광 벨트 관련해서 그쵸. 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얘기는 거의 하나도 안 하면서 네. 북한 얘기를 한 거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님은 혹시나 지금 뭐 내일부터 시장을 본다면 남북 경협주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네, 한번 이제 차트 한번 보신다면 예. 트럼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때 잘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김정은 만났을 때 아난티가 5,000원짜리가 3만 원 거의 뭐 10배를 올랐어요. 아난티가.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지금 금강산 관광 관련 이제 골프장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손실 처리를 했는데 만약 그게 이제 다시 부각이 된다면 아난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경협주, 그러니까 북한 관련 주들도 오늘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던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보존도 보면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뭐 이런 것들도 올랐다가 최근에 이틀 올랐다가 오늘 쉬어갖고 아까 그 강관 관련해서 이제 유정관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이제 이틀 연속 하고 있고 사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시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저귀를 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아난티까지도 이야기를 해봤고 기왕 말 나온 김에 매니저님들도 이제 트럼프의 2.0 딱 취임이 시작됐으니까 이런 타이밍에는 이런 종목, 이런 섹터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좁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가람 매니저님.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지금 왜냐면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오늘 부각이 저는 안 된 쪽을 좀 보면 좋지 오히려 덜 오른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약간 단기하고 조금 중장기를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로는 약간 오늘 부각이 안 됐던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드론이나 아니면 약간 로봇 쪽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쪽을 봤을 때 단기 쪽에서 지금 자율주행 쪽 결국은 자율주행 쪽이 좀 단기 모멘텀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로 보신다면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SOS랩이나 아니면 뭐 SOS랩 아니면은 뭐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뭔가 부각이 안 됐다가 참 마파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뭔가 이런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율주행 규제에 관련한 것들은 결국은 아마 완화가 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서 아마 한 번의 상승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꾸 드론 쪽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과 연계성 있는 종목들은 단기로 계속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건 관련된 거와 남북 경협도 주도 같은 생각인데 어떤 뷰가 있냐면 트럼프가 저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트럼프가 마지막 나의 임기 대통령 끝의 임기 안에 정말 받으려고 뭔가 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노리지 그쵸.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동의 전쟁을 자기가 맡고 유럽의 전쟁을 자기가 다 맡고 그다음에 결국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북한을 가는 그런 그림까지 간다면 마지막에 이제 이전에 버락 오바마가 이제 평화상 받았을 때 자기는 왜 안 좋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결국 노리려는 듯한 액션을 지금보단 결국 나중에는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보다 나중에 결국은 뭐 재건이 됐던 남북 경협이 됐던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당장은 그쪽보다는 이제 지금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뭐 드론 이런 게 조금 단기 모멘텀 거리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시험 볼 때 출제자 관점에서 공부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트럼프라면 뭘 할까, 뭘 가장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가람 매니저 말대로 노벨 평화상일 것 같고 미국은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결판을 4년이 아니고 2년 안에 또 내야 돼서 엄청 또 빠르게 시동을 걸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드론, 로봇, 자율주행까지 이야기 나왔고요. 이가람 매니저. 김호태 매니저님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은 이 노벨 평화상을 올해 끝내지 않을까. 올해? 네. 정말 빠르게 네, 이렇게? 진짜 빠르게. 그래서 올해 바로 협상제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북한까지 또 김정은까지 또 백악관을 초대하면서 올해 아마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건. 이게 단기라고 해서 하루 이틀 끝내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끌고 가는 단기적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력을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명령에서도 이제 재검토하고 있는 게 AI에서 행정명령을 재검토하게 했거든요. 근데 모든 면에서 행정명령을 재검토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철회를 하는 건 철회했지만은 또 남아있는 거는 전력 인프라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24일 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LA 화재 지역까지도 방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건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논의가 나올 건데 그때 아마 전력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AI까지 포함돼 가지고 아마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련된 이제 수혜 종목들이 그때 한번 또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 정권이었던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서도 임기 5년의 안에서 이제 그 노후화된 전력망을 전부 다 교체 수요를 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덧쳐서 또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도 또다시 한번 추가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서 지금부터 전력난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한번 시세를 불출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전력, 단기로는 재건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올해 안에 2025년 안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그런 목표를 잡는다면 재건이 빠르게 갈 수 있고 오히려 중장기로 간다면 전력 원래 좋았지만 최근에 LA 산불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이게 현재 전력으로서는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도 있겠다.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력하게 보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반대로 걱정이 되는 섹터들도 좀 오늘 생겨났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오늘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은 종식됐다. 전기차 의무화는 철회해야겠다. 이런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것들을 다 되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여기 섹터는 뭐 지금 이런 말도 우스울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가 통할까? 아니면 너무 대세에서 이제 멀어지는 건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갔던 타이밍에 이제 뭐 바이든이 뭐 취임하면서 IRA를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4년 전부터 이제 올라갔고 이제 3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돌린다고 하면은 좀 더 혹한기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바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빠지면 그러니까 어제 올랐다가 오늘 빠지고 내일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형태로 갈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흑자가 날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의 이제 원통형에서 이제 테슬라에다가 주니퍼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만 납품한 게 아니고 이제 뭐 파라소닉이 뭐 대부분 납품할 거고 조금씩 납품을 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중소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기업들에까지 온기가 퍼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놓고 IRA 폐지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거고 분명히 이제 하루아침에 그걸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IRA를 막상 폐지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변형된 그러니까 정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거다. 올해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우리가 저의 뭐 네. 와이프도 차를 뭐 전기차 사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불나서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아직 있어요. 아직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거를 이제 뭐 돌리기에는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을 보고 이미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다 샀고 이제 전기차를 교체하는 그러니까 샀던 사람이 새로운 전기차를 사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고 친환경도 마찬가지 태양광 네. 풍력도 그런데 실제로 이제 태양광 풍력은 조금은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산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를 수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IRA 보조금이 아니고도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으로 제가 보기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라서 두 종목은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탄소 배출권 관련 주도 많이 빠졌는데 탄소 배출권 제외한 친환경 해상 풍력 관련과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그러니까 대만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풍력 관련 이제 그 개발 그러니까 그 원가 생산 원가가 거의 원전이 60원이라면 해상 풍력이 한 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이 없다고 하면 그 개발 관련해서 석탄이라든가 뭐 이 정도 그보다 훨씬 낮아지는 우리 그 발전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해상 풍력 우리가 동남권, 서남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서남권 올해부터 지금 현재 네. 개발하고 있고 아마 시추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 관련으로는 저는 반등이 빨리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풍력, 태양광, 2차전지 각각 다 뷰는 좀 다르지만 일단은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 네. 2차전지 사실 좀 억울한 게 이럴 거면 어제 왜 올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꾸로 보면 어제가 마지막 탈출의 날이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제 탈출하기에는
너무 주가가 다 낯이 깔려 있죠. 그래서 뭐 나오지 못했을 것 같고 어저께 왜 올라갔냐? 뭐 그냥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네. 오늘 왜 빠졌냐? 제 생각은 악재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빠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냥 뭐 다른 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또 빠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2차전지 올라갈 때 다른 섹터가 올라간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섹터가 올라가기 위한 매도가 나타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잠깐 이거 보여주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인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뭐지? 엄청 못 사거든요. 오. 연기금이 갑자기 빠딱 세웠어요. 엄청 예. 사고 있어요. 연기금 왜 이렇게 물리면서 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LG엔서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올해 작년부터 계속 사거든요. 네. 주가를 그다음에 뭔가 지키려고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연기금이 어떤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거냐 아니면 뭐 시총 상이니까 연기금이 그냥 한국 주식을 보유 비중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지금 LG엔서도 그렇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연기금에 갑자기 매수세가 강력하게 세게 붙다라는 것만으로 봐서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LNF 같은 경우에 어닝 발표가 나왔지만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주가는 다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가봤자 어차피 크게 안 내려갔고 시간 내에서도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걸로 봤을 때 시장에서 이미 실적은 다 반영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심리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이제 IRA 폐지가 나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 자기네 지역구 안에 IRA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지금 수혜를 많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폐지까지 가기에는 공화당 자체적으로도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아마 의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보다는 결국 좀 더 완화된 스탠스가 나올 걸로 전망도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은 좀 우려스럽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너무 과한 게 반영시키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에서 한 기업이라도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할 텐데 기업 설명회를 할 때 결국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강하게 해주게 되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중국에서 지금 10만 대 이상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계속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조만간에 상반기 안에 분명 한번 또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너무 우려스럽게만 보기보다는 바닥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그쵸? 같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성향이 나는 단기다 하는 사람들은 뭐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2차 전지에 대한 보유자라고 하신다면 저는 적어도 올해에 좀 정책적인 것들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의회에 대한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에는 뭐 연기금이 사는 게 그렇게 큰 뭐 이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몇 안 되는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바닥권이 잡혀간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막판에 이제 테슬라, 주니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를 보자면 굳이 해서 보자면 김용태 매니저님 역시나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는 2차 전지는 좀 승산이 있겠죠? 테슬라 2차 전지는 글쎄 잡음이 너무 많아서 어.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사는 거는 좀 꺼려하는 그런 주의 추세라서 예.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를 전환하지 못하는 그쵸. 모습. 연기금이 많이 샀다라는 거는 연기금이 그만큼 물려 있다라는 건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을 못 사게 하는 거라고 하기에도 네. 아직도 그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남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만약에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가 지금은 검토 중이기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바이든 전 정권에서도 보조금은 지급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밀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조금 지급이 검토가 확실시돼서 폐지로 순항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맞아요. 검토가 이제 폐지되는 거가 이제 반대로 이제 철회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때부터 상승 시그널이라고 보고 그때부터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살 게 너무 많은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섹터들이 워낙에 또 그쵸. 무분별하고 또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AI 키워드에서 로봇주들이 너무나 강세를 가고 있고 조선주들도 너무나 많이 강한 흐름 속에서
굳이 찾아서 2차 전지를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음. 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건너뛰고 차후에 네. 그때 항상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이제 2차 전지가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살짝 담아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현재 단기로서 2차 전지가 그렇게 매력적인 위치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은 돌아온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매니저님들 딱 집어서 종목 압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난티가 어. 이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듯이 이제 예. 월봉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거가 이제 아난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잠깐 움직였고 바닥권이고 중요한 건 아난티가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재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아난티 제주라든지 아난티 뭐 그러니까 김포 쪽에, 그러니까 부산 쪽에도 이제 분양도 잘 됐고 그래서 현재 관련해서 고급 리조트 관련 주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방산주 중에 LIG 넥스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산주가 최근에 지금 안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는 각국 우리나라에다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한미군 관련, 분담금 관련도 얘기를 할 텐데 결국엔 그 외에도 나토에서도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얼마 이상 방위비 지출해라. 나토에다가 그때 이제 더 많은 저금을 내라라고 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이 끝나가면 뭐 방위비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우러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서 LIG 넥스원의 수준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한미 협상이 나올 텐데 그 관련해서 이제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 이제 증액을 하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더 방산 관련 투자를 더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산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 약간의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박스권 매매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난티와 LIG 넥스원 들어봤고요. 김흥태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도 일단은 조선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전부 다 사도 되지 않을까. 조방우. 네, 다 사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 종목씩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긋하게 좀 기업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조선업들도 지금도 담아도 될 거라고 보여주고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도 좋고 저는 현대로템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한번 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번에 또 이제 수주 데이터가 워낙 그렇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 보여주고 현대로템 또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재건 테마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시작한다라면은 방산 쪽에서 다시 한번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제 러브콜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현대로템은 철도하고도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경협주로 또 엮인다면 현대로템이 또 한번 그때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같이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항공에서는 뭐 HVM도 있지만은 저는 루미르 중소형에서 루미르가 이제 윈공 시스템을 하고 있는 업종인데 이 전장 시스템에서 웬만한 웬만한 우주항공 섹터에서 루미르가 다들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잡아도 손실 보더라도 큰 손실이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해볼만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방산, 우주항공에서 한 종목씩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좀 단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곳의 자율주행과 드론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껴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된 자율주행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퓨런티어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최근 약간 강세는 SOS랩이 있기 때문에 SOS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드론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의 unusual
unusual 멋있으라고 해서 트럼프의 장남이 지금 자문위원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얘가 또 올라가게 되면 결국 트럼프에 또 관련된 인사기 때문에 아마 그쪽 테마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무인 드론 결국 이제 그쪽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도 드론 자체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테마 형성이 단기간 한 번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에서는 뭐 에이럭스 이쪽에 또 미국과 연계성이 좀 생기는 모습도 있는 거라서 드론 섹터와 자율주행 테마들은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S럽과 에이럭스 드론과 자율주행에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이 또한 트럼프 특집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TSMC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2조 이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정부로부터 우리는 보조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TSMC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칩들에 대한 수혜, 혜택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 요건에 좀 충족하는 게 TSMC다 해서 TSMC는 좀 낙관적인 뷰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하위단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림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반도체는 현재 좀 어떤 뷰로 바라봐야 할지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HBM,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이 쭉 지속이 될지 역시나 잘 나가는 종목 위주로만 봐야 할지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 트럼프 2기의 반도체는 어떨 것 같습니까? 1기 때 반도체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기 때 반도체 굉장히 좋았죠. 그때 네. 상승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도주였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보편 관세를 매기기가 힘들 겁니다. 만약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세를 매겼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이제 그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10% 이내의 시장 점유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가전기기라든지 IT 뭐 이런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제 생각에는 이제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지 마라, 삭감해라 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언급 자체가 네. 없었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그러면은 이제 그냥 보조금이 아니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조건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게 관세를 높여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는 보조금이 너무 많다, 적다, 뭐 이런 그렇죠.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IRA처럼 2차 전지 보조금처럼 없애겠다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그 과거에 1기 때 트럼프는 한국의 가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LG 가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했고 자기 리조트 그러니까 뭐 그 호텔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압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전은 LG, 그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또 그러니까 협상용으로 어떤 제시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이제 한국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 더 많은 공장을 지어라,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는 이제 뭐 행정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도체 관련해서 저는 의외로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강하게 이제 반도체 규제를 더 할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보다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TSMC가 이제 오늘 나왔던 게 이제 그 6.4 강진이 나왔는데 일시 정지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재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공장 관련해서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뭐 몇 개월 쉬었을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그 지진이 나서 3개월 정도 쉰다, 반도체 공장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번에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얘기인데 그렇듯이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해외에서 지진 났을 때 가장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이 트럼프 기회에는 트럼프 2.0 시대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와중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받는 보조금 현재 좀 걱정이 되는 위치잖아요. 조기준 매니저 보셨을 때 뭐 보조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발목을 좀 잡을 거라고 보세요? 보조금 때문에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막상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줄인다고 하면 공장 미국에 이제 공장을 더 연기시키겠죠. 4년 후로 이제 네. 다시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공장 질 때 1, 2년 만에 짓는 게 아니고 2, 3년 이상 걸리는 거고 보조금을 줘.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지원했던 이유가 혹시라도 트럼프 때 보조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연기를 한 거다라고 정책적으로 보면은 연기를 한 거고 만약 트럼프가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공장 관련해서 더 연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 물론 트럼프가 쥐고 있지만은 또 하나의 무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무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도 미리 알고 좀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 들어봤고요. 자,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반도체 사야 한다,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줄곧 반도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시점 변화는 없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네, 그대로 갑니다. 오, 네, 반도체 지금 사도 됩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을 뭐 지급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미 반도체 시장은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목표가도 상향으로 나오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HBM4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 향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놓은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HBM이 다가 아니다. 그 외적으로서 오늘 유리기판 업종들도 당연히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SK 하이닉스에서 CXL에 대한 칩넷을 또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맞아요. CXL도 같이 또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어디에 대한 주제를 놓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살 것이냐, HBM을 놓을 것이냐라면 당연히 뭐 한미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고요. 네.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PSK 홀딩스 이런 쪽을 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는 파운드리 쪽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에이지랜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 보이고 아니면 장비 업종으로 본다라면은 또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또 가지고 있는 뭐 워트라든지 뭐 이런 수요를 잡는 이런 장비 업종들을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테마성으로 나는 좀 보겠다 하시면은 뭐 당연히 DDR5도 있고 CXL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디에 주제를 맞춰놓고 사겠다라고 하시면은 네.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 보조금보다도 저는 이구환시 관련돼서 포커스 좀 맞추는 게 중국으로?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 이구환시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빌리티라든지 휴대폰에 대한 이제 판매량도 늘어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에 대한 이제 실적 또한 또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포커스가 바뀌어 가는 거를 잘 포착해야 된다라고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테마성이고 일단은 뭐 주제가 일단은 뭐 지원금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게 오히려 되느냐 지원보다는? 좋냐 안 좋냐라는 예. 것보다는 저는 테마성을 다른 주제로 좀 보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딥하게 나눠보자면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이틀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네. 현재 이제 컨센서스는 매출은 19.7조, 영업이익은 8조 정도로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처럼 우리가 좀 두려워하거나 좀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걱정이 앞서진 않아요, 현재 일단. 그렇죠. 네. 뭐 두렵지도 않고 뭐 걱정도 안 되고 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까 싶은 그런 종목 중 하나가 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HBM 쪽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고 다만 이제 레거시는 저도 알아보니까 레거시 쪽은 아직이다라고는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레거시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쪽에서의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의 저의 이번 이제 발표에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 거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레거시 때문에 뭐 조금 덜 미스가 나왔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컨퍼런스 콜 때 실적 발표에 대한 설명보다 Q&A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젠슨항이 하이닉스한테 6개월
앞당길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최태원 회장이 6개월 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6개월을 땡겨질 것 같다라는 게 HM4였는데 과연 이제 HM4 일정에 맞춰서 장비 발주나 이런 투자 규모 자체도 투자 기간 자체도 좀 땡길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하니스 관련해서 잡음이 되게 많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왼쪽 귀에 들리고 있는 얘기는 4개월, 6개월 정도 땡겨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이니스의 공장 부지가 부족하고 전환되는 시점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에 대한 투자가 조금 몇 개월 밀릴 것 같다라는 게 왼쪽 귀에 들리고 있고요. 오른쪽 귀에는 뭔 소리냐. 4개월, 6개월이 아니고 오히려 8개월이 당겨질 거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왼쪽 귀가 아닌 오른쪽 귀가 맞다면 8개월이 당겨진다가 되면 하이니스의 장비를 납품하는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종목 자체가 HBM 관련해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HBM 관련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까지도 동반 강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컨퍼런스콜 때 과연 이 투자 기간이 땡겨지느냐 밀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캐피에스 투자를 그러면 너네 공장 부지 부족한 건 다 알고 있는데 너네 이거 증설 어떻게 더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또 하이니스 이외에 또 본다면 최근에 유리판도 올라가고 있고 하이니스 관련된 제품 사업 많이 올라가는데 대부분 장비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제방송에서 보통 장비주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놀란 게 김은태 위원님께서 이거환 씨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 그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네. 왜냐면 반도체에 대해서 항상 안 좋게 말씀하시다가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환 씨는 하시길래 그건 나의 포인트였는데 저희 포인트를 말씀하셔가지고 김은태 위원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환 씨는 하면서 그러면 이거환 씨는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국에서 결국 디바이스 판매량이 올라주게 되면 모바일 판매량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된 모바일 디램과 모바일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재고 소진될 수가 있는 거라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장비주만 올라가고 있지만 진짜 판매량이 올라오게 되면 실제로 소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12월 달에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지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줬거든요. 그래서 소재 관련해서도 슬슬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결국 왜냐하면 주문형 반도체, 저는 이제 엔비디아도 중요하게 보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게 되면 네. 지금 차트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주가 많이 올라가다가 내려와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범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엔비디아보다도 앞으로는 브로드컴과 같은 에이즈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 얼만큼은 더 많이 실적을 낼 수가 있겠느냐, 더 많이 발전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얘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 또 수입을 수 있는 게 하이니스 이외에 또 누가 될 수 있겠느냐, 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결국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결국 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쪽 이외에도 테스트를 해주는 소켓 쪽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애플의 주가인데요. 원래 미국은 애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갔고 미증시 지수로 볼 때 애플이 올라가? 그럼 지수 안 빠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기에는 애플이 한 달 내내 빠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 이렇게 빠지는 거 거의 처음 보는데 오늘 보니까 중국 내 판매량도 하위한테 밀렸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구글과 반도점 같은 관련된 것도 있고 영국에서는 애플 앱스토어가 약간 문제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국 판매량도 안 올라와. 근데 AI 했더니 AI도 생각보다 안 팔립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결국 새로운 신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알려지고는 폴더폰이거든요. 예. 결국 이제 애플은 또다시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돼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삼성이 하던 폴더폰을 애플이 만들어 그 애플의 사용자들이 단순히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기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교체 수요가 애플이 세지게 되면 거꾸로 여기서 모바일 수량이 올라갈 수가 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여기서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올해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레거시도 좋지만 HBM 좋지만 HBM과 주문형 반도체, 그다음에 테스트 소켓, 러버 이런 종목들까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수출 나갈 데이터들 업데이트 잘 하게 되면 분명히 좀 기회를 잘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이니스 이외에도 다른 게 많이 올라오려고 폰 잡고 있는 게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좀 관심 있게 분야 넓혀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김웅태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 이제 뭔가 좀 수요가 올라온다면 바로 반등이 되는 게 이제 모바일 그리고 디램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좀 HBM만 계속 가면서 이게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했지만 D램, 레거시에서 이제 받쳐서 올라간다면은 대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서 반도체도 종목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계속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종목 바로 가주시죠. 네, 첫 번째는 리노공업이고요. 소켓. 리노공업이 이제 텔소켓 쪽인데 이 종목 자체가 12월 달에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깜짝 서프에 나타날 것 같고 4분기가 원래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성수기만큼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노공업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ISC인 건데요. 제가 그동안 항상 이 자리에서 뭐 펜트론도 설명드렸었고 펜트론, 뭐 네스티 이런 종목들 숨겨져 있는 종목을 설명드렸었는데 종목들 차트 보게 되면 다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리노공업도 있지만 ISC가 최근 반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HBM 관련된 테스트 관련 포인트 뭔가 포인트 잡힐 것 같고 여기에다가 SKC와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 쪽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ISC가 또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올해 다가올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리노공업과 IS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ISC는 진짜 HBM, 유리기판 다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좀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종목 전에 간단하게 뭐 설명만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가 이제 1월 말부터 ASML 램 리서치가 하는데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글씨가 작게 보이는데 비중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내려보면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제 ASML이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예상치 하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컨센서스가 점진 2분기, 3분기 ASML도 2, 3분기 좋았고요. 램 리서치도 지금 예상 다 상회하면서 EPS 다 좋았고 도쿄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컨센서스를 다 상회했다. 3분기까지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지금 사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덕전자라든가 심택이 지금 현재 갑자기 기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뜬금없이 갑자기 막 15% 지금 올라가 이틀 동안 7%씩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소외됐던 대덕전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안 가고 그러니까 낙폭과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성DS도 이제 그 다음 주자로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해성DS도 지금 현재 소외됐던 기업이고 조금 이평선을 응집하면서 모아갈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택, 대덕전자와 같이 갈 수 있는 해성DS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징 랜드는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있는데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이제 팔았다가 사고 있는데 CXL, 하이닉스가 400억 정도, 320억의 예약 수주를 했는데 업사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400억으로 증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CXL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HBM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 하이닉스가 여기 H닉랜드에다가 설계를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그 외에도 추가적인 수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또 다른 수주와 더불어 글로벌 TSMC의 밸류체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체인 관련해서 인텔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팹리스가 올라가는데 저는 TSMC의 밸류체인인 에이징랜드가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유리기판이 대세인데 PC기비 기판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거론이 됐습니다. 뭐 심택, 대덕전자, 그 다음은 해성DS 그리고 CXL 관련해서도 이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CXL 하면 또 이제 김은태 매니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또 주가도 좋았고요.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주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대장을 사야죠. 대장을 산다. SK하이닉스, 유리기판 SKC, 네. CXL, 네오셈. 저는 이것만 사겠습니다. 오로지 저 세 가지 트리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장을 사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제가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잠깐만 차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하고 SKC랑 네오셈에 대한 차트인데요.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장이 업황이 밀렸을 때 같이 밀리고요.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업사이클이 더 크거나 적겠지만은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모든 반도체들이 너무나 잘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반도체들은 좋을 때는 다 같이 잘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만 포커스를 놓고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섹터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대세 섹터 세 가지 대장을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특이점 트럼프 특집으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섹터들을 사실 더 다루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관련해서. 하지만 또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에는 그 섹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2월 달 호재가 나타날 수 있는 두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 종목은 2월 달에 새롭게 HBM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숨겨진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대만의 독점을 깨고 들어가려고 하는 국내의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잡게 되면 아마 2월 달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업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두 번째 종목 뭔지 진짜 궁금한데 대만의 독점을 깰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뭐 이 어려운 장에도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트럼프 수혜주와 더불어 과연 이제 뭐 제가 추천드리는 뭐 SOS랩도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도 좋고요. 그 외에 항상 다양한 좋은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네, 왕의 기환이라고 해서 트럼프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걸 떠나서 오늘의 강한 시장이었던 거는 로봇 섹터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로봇 섹터들이 강한 맞아요. 움직임 보였죠. 어떤 종목들, 지금도 담아도 되는지 그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잠시 후 방송 이후에 10시에서 유튜브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오늘 로봇 시외에서 아주 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